안녕하세요. 경제잡학사정 구혜림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분과 함께 경제,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먼저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조금은 약한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3대 지수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최고치를 찍은 다음에 다시 하락세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 장 후반부로 가면서 장 초반부에 비해서는 조금은 회복을 하면서 그래도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9월에 미국의 CPI 발표가 났는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웃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 좀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드리워졌는데요. 이 반면에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작년 8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또 다시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상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해가야 할지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 허리케인 밀턴이 미국 플로리다 상륙이 되면서 조금 위험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중동의 불안도 계속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움직였던 모습이었는데 주요 기술주들도 어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대 오르면서 최고가에 거의 근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시총 2위 자리 제대로 다지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또 AMD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블랙웰에 대항하는 새 AI 칩을 내놨는데요. 주가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4%대 하락을 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미증시는 조금은 움직임이 없는 그런 잔잔한 하루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 증시도 오늘은 좀 크게 움직이는 섹터나 테마가 없는 것 같은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테마에 좀 주목을 하셨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이 테마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 혹시 평소에 책 즐겨 읽으시나요? 네, 저는 좋아하는 편이긴 저도 한데요. 좋아해요. 네. 오, 책을 좋아하세요? 네. 저도 읽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는데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어젯밤 들려온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시금 독서 의지를 좀 불태워 봤는데요. 바로 소설가 한강이 한국 최초 그리고 아시아 여성 최초로서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문화의 새 역사를 썼는데요. AP통신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과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BTS 또 블랙핑크 등 K-팝 그룹의 성공도 언급하면서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이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에 관련서 주문이 폭주하면서 대형 서점 사이트에 마비가 생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시간 베스트셀러를 보면 채식주의자가 1위를 기록하는 등 이 한강 작가의 소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 관련해서는 이 창비가 수상을 기념하는 에디션을 출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출판과 교육 그리고 서적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덩달아서 이 콜라보를 기대하는 걸까요? 웹툰과 육아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는 등 시장에서 재밌는 테마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예스24는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삼성 출판사 밀리의 서재 각각 11.86%, 18.33%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림당도 이 TA홀딩스 경영권 분쟁과도 관련이 있었죠.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까지도 오름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냉정하게 보자면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회사는 좀 찾기 힘들어 보이기도 해서 이런 테마성 장세에 혹시 그동안 갖고 계셨던 종목이 있으시다면 오늘 차익 실현을 해야 할지 단기적인 투자 전략 짜시는 게 어떨지 하는 의견입니다. 네. 오늘 지난 밤에 좀 한강 작가의 그런 노벨 문학상 수상 네.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도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책이 요즘엔 좀 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인의 독서율 43%라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사양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뭐 책과 관련된 출판업 이쪽이 오랜만에 좀 활기를 띠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오늘 시황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10월 11일 시황 브리핑을 맡은 김유진 아나운서입니다. 네, 어제 우리 양시장 엇갈렸었죠. 코스닥은 오른 반면 코스피가 오른 반면 코스닥은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1년 7개월 만에 5만 전자까지 내려갔고요. 다행히 오늘은 삼성전자 3거래일 만에 조금씩 오름세를 오전 중까지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되게 중요한 것은요. 바로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발표했다는 것인데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3.5에서 3.25로 내렸습니다. 그래도 예측을 했던 만큼 변동성이 크지는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흐름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됐죠. 2차 전지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크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반등 여부를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시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먼저 살펴보시면요.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고요. 코스피 역시도 2612로 아주 잘 출발했습니다. 전일은 2600을 오르지 못하고 마감했는데요. 오늘 막힌 흐름 뚫고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도 제한적인 상승세에 머물렀고요. 지금 현재가에는요. 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2시부터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2596 그리고 지금 2596.22를 찍고 있습니다. 전강 후 약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마찬가지로 시작은 좋았습니다. 0.45% 상승한 779에 시작했지만요. 2시 기점으로 정말 폭락했습니다. 네, 폭락. 0.62% 빠졌고요. 770.70이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락까지는 아니고요. 네, 많이 빠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투자자별 매매 종합에서요. 코스피 개인이 지금 2,970억 원 사들이고 있고 기관도 1,808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5,200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어제 기관이 매수했고 오늘도 지금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요, 의약품과 유통업을 위주로 상승 중입니다. 이번에는 당일 추이 한번 보시면요. 영원을 기준으로요, 외국인이 오후 들어서 특히 1시 넘어서 많이 사들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기관은 차츰차츰 사들이고 있습니다. 시간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개인은요, 오후가 되면서부터 점점 더 많이 팔아내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도 한번 보실게요. 네,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379억 원, 148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은 392억 원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당일 추이로 보시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코스닥이고요. 네, 이번엔 코스피도 잠깐 제가 순서를 바꿨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요, 금융 투자자가 시간대에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없이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은요, 오후 들어서 더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주목해 보면 좋을 게요. 외국인이 오늘 점점 많이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에서는요, 금융과 비금속 그리고 기계장비 위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시총 상위 종목 보시면요, 오늘 그나마 바이오주가 흐름이 좋았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2.6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셀트리온 역시도 지금 1.34% 이상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하락에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 기아차 지금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요.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전지주 모두 쉬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 4.10% 하락한 40만 9,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포스코홀딩스도 보시면요. 1.35% 빠졌습니다. 그 외에 KB금융은 1.67% 상승했고요. 그래서 9만 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섬유의복 섹터는요. 1% 이상 빠지는 종목이 섬유의복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코스닥 역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도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HLB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 하락하고 있고요. 반면 휴젤은 지금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5.58% 이상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HLB 지금 간암 신약 승인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소식에 하락하고 있고요. 클랜시스 지금 뷰티 장비 업체죠. 조금 빠졌습니다. 1.68% 빠진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2차 전지주 모두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살펴보시면은 엔캠 역시도 전해질 업체 4% 빠진 채 20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4.88% 상승했는데요. 증권사의 성장 기대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유통과 화학 섹터가 많이 빠졌는데 1% 넘게 빠졌습니다. 네, 현재 시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장 마감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기준금리를 오전에 인하하겠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한국은행이 경기를 좀 부양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좀 확인하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반면에 오후 2시가 넘어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마이너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지금 코스피 대형주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하락세 보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 1위 알테오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들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어제는 좀 반도체가 약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반도체가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청이 10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이 수출입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달 초순의 수출액은 153억 원, 153억 1,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전년 동기 대비 33%가 증가를 한 건데요. 이달 초에 공휴일이 많았잖아요. 뭐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이 있었고요.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여러 공휴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출입액이 잘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도체 수출은요 45%대 증가를 하면서 두 자릿수를 이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AMD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의 새로운 AI 칩을 출시를 했거든요.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오늘 반도체주에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도 현재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1%는 좀 못 미치네요. 지금 현재 0.85% 상승하면서 그래도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요즘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8%대 강세,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4%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TSE 같은 경우에도 역시 4%대 강세를 보이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만에 돌아온 반도체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주목해야 될 섹터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앵커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좀 부진한 흐름이 지금 오후장에는 좀 시작이 됐는데 그럼에도 힘내주는 반도체주 있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도 좀 기대를 해봤었는데 바로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 소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테슬라의 로보택시로 이번에는 자율주행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이 LA의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오늘 행사를 열고 로보택시 시제품과 그리고 향후 자율주행 기술 개발 계획을 공개를 했는데 머스크가 실제로 이 로보택시를 타고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그간 이 테슬라는 이 야심작 로보택시의 공개를 출시 일정을 계속해서 몇 차례 미뤄왔었는데 오늘 또 2026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에 좀 기대했던 우리 2차 전지 그리고 자율주행 섹터의 움직임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결함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로보택시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해도 로보택시가 실제로 도로를 달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회의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보택시는 테슬라 자체의 기술력과 생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요. 또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 지적도 나왔습니다. 머스크가 적극적인 지지를 펼치고 있는 트럼프마저도 어젯밤에는 자율주행 차에 대한 우려감을 좀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또 반면에 현대자동차가 구글의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와 함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한 데 이어서 중국의 바이두가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아폴로고라는 이름을 붙여서 해외 시장에 출시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관련 시장이 더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관련 섹터, 자율주행 섹터의 향후 전망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자율주행 관련한 이야기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율주행, 2차 전지 유망한 건 너무 알겠는데 주가가 요즘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멘텀 가지고 있으니까요.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알짜 정보들 여러분 받고 싶으시다면요. 세계경제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편지혜 기자와 함께 오늘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편지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굵직한 소식이 있는데요. 한국 국채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드디어 한국 국채가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 국채가 세계 3대 국채지수에 편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WGBI는 세계 3대 채권 지수 중 하나로 글로벌 연기금과 투자자들이 주요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핵심 지수인데요. 우리 국채가 세계 선진국 국채클럽에 편입됨에 따라 최대 75조 원 규모의 해외 자금이 한국 채권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큰 시장에 저희가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우리나라에 되게 경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지수에 편입이 되면 경제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네, 국채는 우리나라 정부가 자금 확보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는데요. 이 국채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데 우리 국채의 세계 국채지수의 편입은 금융시장의 정책과 제도가 선진적이고 신뢰성이 있음을 금융시장이 공인한 것입니다. 특히 금융시장 거래는 국채 중심이어서 이번 편입은 국제금융거래에 있어 획기적인 소식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네 번째 도전 끝에 세계 국채지수 WGBI 편입에 성공한 것인데요. WGBI는 영국 FTSE 러셀이 관리하는 세계적인 채권 지수로 이것을 추종하는 자금만 약 2조 5천억 원 달러에 달하는데 한국의 편입 비중이 2.22%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약 최대 7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해외 자금이 국내 채권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들어오는 자금은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고 그 외환 시장 유동성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한국 국채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기도 했었던 이른바 원화채 디스카운트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세계 국채지수 도전한 게 지금 네 번째라고 하니까 엄청난 시도 끝에 지금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번째나 도전을 했으니까 편입이 되기까지의 과정도 좀 심상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네, 한국 정부는 WGBI 편입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외환거래 시간을 연장하고 제3자 외환거래를 허용하는 등 외환시장 접근성을 강화했고요. 또 지난 6월에는 국제예탁결제기구의 국제통합계좌도 개통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평가받아 이번에 네 번째 도전 만에 WGBI 편입이 확정된 것입니다. 실제 지수 반영은 내년 11월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이 경기를 부양하는 특히 뭐 주식이나 이런 증시에는 외국인이 유입이 되는 것이 큰 축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이 해외 자금이 국내에 들어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기자님 정말 뜨거운 감자를 가지고 오셨어요. 요즘 이 흑백 요리사가 2030 젊은 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또 새로운 경제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현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주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요.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주방 인테리어나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유통업계에서도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마케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맛에 있어 최고의 실력을 갖춘 흑수저 셰프들과 그리고 유명한 백수저 셰프들이 맞붙는 대결 형식인데요. 3주 연속으로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부문 1위를 기록하면서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다면 이 대단한 인기를 유통업계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네, 이 프로그램의 열풍이 외식업계뿐만 아니라 유통업계까지 불고 있습니다. 우선 편의점 업계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GS25는 흑백 요리사 출연 셰프들과 협업한 간편식 시리즈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김미령 셰프의 보쌈 수육과 장호준 셰프의 오뎅탕 같은 메뉴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CEO도 권성준 셰프의 밤 티라미수 컵을 선보이고요. 또 세븐일레븐 역시 관련 상품을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선식품 전문 이커머스 컬리도 출연 셰프들의 레시피를 활용한 간편식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일부 메뉴는 벌써 품절이 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역시 이 유통업은 빠르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트렌드에 발맞춘 빠른 반응을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메신저 메시지를 통해서 받기도 했어요. 이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셰프들의 음식점, 운영하는 식당을 리스트로 작성해서 요즘에는 이렇게 돌리는 맛집 분들이 리스트처럼요? 네, 좋아하시나요? 맛집 다니시는 거? 엄청 네네. 좋아하죠.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저 저장해놨다가 이렇게 네, 그쵸. 가보기도 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개인이 마케팅이 되기도 하는데 이 외에도 이렇게 편의점이나 유통업계에서 하는 마케팅 외에도 흑백 요리사 관련 마케팅을 펼치는 또 다른 곳이 있을까요? 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도 그 자체 쇼핑 서비스인 당근 스토리를 통해서 셰프들의 식당을 소개하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용자들이 식당 리뷰를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앞으로도 흑백 요리사들의 인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 관련 상품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떤 상품들이 더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흥미로운 소식 아주 잘 들었고요. 자, 다음 세 번째 이슈는요. 저도 정말 고민이 되는 문제인데요. 네, 요즘 주변에 하도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 이 결혼식 하객들 사이에서 축의금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 축의금 액수의 단위가 조금 세분화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고민들 정확한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 결혼하기 좋은 계절이라서 결혼 소식 많이들 들려오시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결혼식 비용이 많이 오르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와 결혼식을 참석하는 하객들도 크게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결혼식 식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하객들이 내야 하는 그 축의금에 대한 고민도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웨딩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결혼식장의 식대는 평균 7만 원에서 8만 원 선인데요. 강남 지역은 9만 원 선에 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지나면서 수요가 올라감에 따라 웨딩 관련 비용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들은 5만 원만 내고 결혼식에 참석하는 게 괜찮을까? 요즘 물가 생각하면 5만 원은 눈치 보인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격이 어디에서 결혼하느냐,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늘 결혼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라는 말이 유행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웨딩 업계가 식장, 요일, 할인 혜택 등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깜깜이 풍토로 불려오던 웨딩 시장은 그동안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라 그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가 내년 상반기부터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가격을 공개할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예비 부부들의 그 합리적인 선택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결혼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혹시 경험해보셨을까요? 네. 개인정보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뭐 스드메 이런 말 결혼한 친구들로부터 많이 들었는데 사실 또 이런 결혼할 때 드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축의금 뭐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비용이 또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면 이 비용 상승에 따른 축의금 부담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도 같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아주 좋은 소식 가져와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편지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소식 잘 들어봤는데요. 저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혹은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정보 받고 싶으시다면요. 세계경제TV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고수들의 돈 잘 버는 비법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저희가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들께 돈을 잘 벌 수 있는 비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맛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가 좀 주목을 받았고 어떤 종목을 사야지 내 포트를 빨갛게 만들 수 있을지 저희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 조금 장 후반 들어서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특징주라든지 테마라든지 이런 거 찾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어떤 테마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지 어떤 테마 주목하셨을까요? 네, 정말 말씀대로 찾기가 좀 힘들었는데요. 네, 오늘은 롯데쇼핑 유통 관련주를 좀 가져왔습니다. 롯데쇼핑이 유통업계 최초로 밸류업 계획을 공시하면서 지금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찾아보면 네, 오전부터 4%대 올라서 이제 거래가 됐고요. 64,400원대 기록하고 있다가 좀 더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름폭을 점차 키워갔습니다. 이 롯데쇼핑이 주주들에게 최소 주당 3,500원을 배당하고 2030년까지 매출 20조 원을 달성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밸류업 계획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 좋은 반응을 얻은 건데요. 주주 환원 정책으로는 현재 30% 수준인 주주 환원율을 35%로 확대하고 또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주당 3,500원의 최소 배당금을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좀 알짜 챙겨갈 수 있는 소식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알짜 정보 너무 잘 찾아오셨는데요. 저는 오늘 장에서 그나마 좀 괜찮다 싶었던 게 좀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럼에도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오늘 좀 보였습니다. 특히 시총이 좀 큰 대형주 위주로 오늘 상승했던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성과가 잘 나와서 호실적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진출한 신약들의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이러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인 9,336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현재 1%대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올해 초에 진행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모두 다 완료가 되면은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까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주가 살펴보시면은요, 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황제주라고 불리잖아요. 이렇게 큰 종목이 오늘도 2%대, 거의 3%대 상승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특징 테마 어떤 걸 또 주목하셨을까요?
네, 오늘 또 다른 특징 테마요. 롯데쇼핑과 셀트리온에 이어서 마지막 테마는요, 바로 예림당입니다. 네, 오늘 어제부터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강이 선정됨에 따라서 아주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예스24 그리고 밀리의 서재 등 15% 이상 출판 업종이 급등하고 있고요. 예림당의 주가도 29%까지 오르면서 지금 2,16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림당이 어떤 곳이냐면요. 출판 사업도 할 뿐만 아니라 전자책을 만들기도 하고요. 애니메이션까지 제작하는 그런 콘텐츠 종합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전일 티웨이 항공 주가가 경영권 분쟁 소식에 따라 상승했는데요. 그런데 이 예림당의 주가 급등 소식이 바로 티웨이 항공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바로 예림당이요. 티웨이 항공의 최대 주주로서 29%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2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명 소노그룹과의 치열한 경영권 경쟁이 예상됩니다. 대명 소노그룹은 TA 항공의 2대 주주로서요. 계속해서 추가 지분 확보에 애써 왔는데요. 현재 지분 차이가 예림당과 3.2%밖에 나지 않습니다. 경영권 분쟁에 대한 대응책으로 예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본격적인 경영권 싸움은 내년 3월에 정기 주주총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림당은 호재가 이제 두 가지가 겹치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52주 신고가까지 경신하는 흐름까지 나타났습니다. 저희 이렇게 여러 가지 섹터 한 번씩 짚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고 투자에 접근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경제 잡학사전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